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랠리가 한 4일 정도 이어지면서 시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동행하는 섹터가 있는 반면에 바이오 테마처럼 오히려 상대적으로 매기가 끊어지면서 조정받는 테마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러한 시장 생태계 변화와 함께 바이오 주도주 재편을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2주는 좀 안 됐죠. 일주일 전쯤에 그 3파동 급등주를 주제로 이제 말씀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한 4종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주도주 같은 경우는 HLB를 지금 주도주라고 사실 지금 단정하기는 좀 이르죠. 하지만 HLB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주도주 논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의 어떤 그 조정 이유, 그리고 바이오 주도주 재편 전망,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지금 바이오 섹터가 조정받는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시장의 매기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면서 그동안 시장을 나름 주도해왔던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오른 종목군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소라든가 혹은 널뛰기의 어떤 그 논리가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절대 권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이 되고 또 삼성전자가 뭐 시가총액 절대 1위 종목이니까 상대적으로 매기가 끊어지면서 바이오 섹터 쪽으로 이제 조정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뭐 바이오 종목들 오늘 이제 많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테마 전반이 조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어떤 그 바이오 주도주 논리가 뭐 탄생될 가능성도 우리가 가능성에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정받는 이유는 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과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키 맞추기 과정 속에서 바이오 테마가 희생양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나스닥하고 다우지수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크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뭐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넷플릭스,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우지수하고 이제 키 맞추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데 이 보시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것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철강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소외받고 있는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 제조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당분간 삼성전자 랠리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3파동 유망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BL 바이오, NK맥스, 코아스템, 태고사이언스 4종목인데요. 지금 코아스템 같은 경우 전에 한번 상한가가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좀 훼손이 있었어요. 오늘 한 4%, 5% 정도 조정받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저점 정도라면 최소한 이제 앞전 고점 정도까지 갈 것 같고요. 뭐 NK맥스 같은 경우도 뭐 따라사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뭐 태고사이언스라든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3파동이 지금 시작되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문자만으로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한 첫날은 제가 이제 인사 말씀과 아울러서 문자 메시지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또 뭐 성공 투자 방법 다양하게 첫날은 제가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비대면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비메모리도 해당되는 바닥권에 있는 그 종목을 하나 또 발굴해서 주력주에 편입했는데,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뭐 상당 부분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뭐 좋은 가입의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방송 맨 끝에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금 위에 차트가 이제 코스피 종합이고요. 아래가 이제 코스닥이죠. 이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큰 틀은 기본적으로 뭐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제가 또 요즘에 최근 많이 강조해드리고 있는 포노사피엔스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이제 활용하는 신인류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될 텐데 여하튼간에 큰 흐름으로 봐서는 뭐 성장주 시대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강론상으로 지금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 혹은 이제 다우와 나스닥이 워낙 이제 많이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키 맞추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이제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거의 뭐 급락 시점을 찾아갔는데 코스닥은 급락 시점을 돌파하고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마치 에드벌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중에 풍선이 매달려 있는 거죠. 에드벌론과도 같이 이제 일정한 어떤 지수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논리는 코스피는 별로 오르지 않는데 코스닥이 많이 빠지면서 다시 코스피하고 코스닥과 키 맞추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후자보다는 전자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바이오 테마를 이끌어가는 주요 종목들 보면 실적이 상당 부분 많이 백업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검정색 밑줄 친 거는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실 조정이 먼저 들어왔어요. 시젠이 시가총액 2위로 등극했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보면 상당히 과열인데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HLB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놨는데, HLB는 이제 제가 별도로 HLB HLB를 통해서 주도주 메커니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제넥신 같은 경우가 어제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러면 사실 거의 한 8, 90% 이상은 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밑줄 칠 건 보면은요, 밑줄 칠 네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이라든가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제넥신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봐야 되겠고, 상대적으로 HLB가 이제 바닥을 짚고 도약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랠리의 주역들. 기존에 이제 코스닥 랠리를 이끌어왔던 종목군들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6월 달에 사실 고점을 확인했어요. 저희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희 회사 주력주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한 100% 정도 수익이 나고 매도를 잘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해드립니다. 저희 또 현대투자연구소 또 투자 철학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가들 100이면은 100이다. 매도가 사실 어렵고 매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자기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1000배 정도 중요한 거죠. 매수를 잘하면 매도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뭐 확률적으로 본다면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 확률이 거의 한 8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죠. 또 이제 음봉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신호가 나오면 거의 매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대중들이 그럴 때 되면 굉장히 흥분하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과열이 나온다 그죠. 거래량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그러면 매도하면 거의 한 80% 이상은 맞아요. 그런데 매수를 80% 맞히는 것은 귀신이죠. 매수를 80% 맞히는 것은 불가능하고, 보통 이제 월가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야구에 비교하는데 4할 때를 때리면은 이제 거의 뭐 명인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3할 때를 때린다는 것은 10번 주식을 매수해서 7번을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3번에서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매수가 매도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과열 신호가 이미 나왔고,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움직임을 같이 하고, 셀트리온이 조금 아까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계속돼서 이제 호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요. 우리 조세 그래빌 이론 보면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밀리면 크게 밀린다고 그랬거든요. 반대로는 이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르는 거죠. 이게 조세 그래빌 이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이제 별도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하튼간에 뭐 시젠도 사실 이격 조정이 불가피한데요. 뭐 시즌 정도를 제외를 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특히 제넥신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앞서 봤죠. 이런 것들은 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바이오 주도주 재편 과정에서 새롭게 주도주로 부각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HLB라고 이제 보거든요. HLB가 특히 최근에 이제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 보시면 사실 10,000원, 20,000원 정도에서부터 이제 거의 한 200,000원까지, 정확히 한번 저점과 고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19,300원에서 189,000원까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거의 3개월 만에 1000%가 올랐어. 1000%. 여기 아래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우리가 파동과 비율과 시간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파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상승 5파, 하락 3파.
비율은 이제 그 황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61.8%, 38.2%, 61.8%죠. 그게 황금 비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 보면은 이 시간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요소에 대해서 제가 주식을 제가 30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정의를 내는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3개월 상승을 하게 되면 최소한 3개월 상승하게 되면 최적의 조정은 3배수인 거죠. 그럼 9개월을 조정받아야 돼요. 대신에 전제가 뭐냐면 저점, 출발점 주가를 안 깬다는 전제가 되겠죠.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률은 절대 불가침의 제1법칙이 위반하거든요. 즉, 조정 2파는 1파의 출발점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엘리어트 파동률은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HLB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3개월 상승하고 지금 정확히 9개월째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크게 오르든 또 크게 빠지든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앞서도 이제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어떤 그 바이오 테만의 주도주 역학 관계를 본다면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뭐 제넥신 이런 것들이 주도주 역할을 못 해준다면 HLB 쪽으로 이제 바톤 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그 제 투자 모델입니다. 그 투자 툴이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이게 자산운용사 다닐 때 이거로 이제 많이 울고 먹었어요.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 기본적으로 그 시세란 주가라는 것은 극소수의 거액 투자자와 절대 다수의 소액 투자자 간의 이제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1,000억 가진 한 놈과 1억 가진 1,000놈과의 싸움인데 거의 뭐 100점 100승이죠. 1억 가진, 아니, 1,000억 가진 한 명이 거의 이거 이긴다고 봐야 되겠죠. 이 1,000억 가진 그 소수는 언제 사느냐? 비쌀 때 절대 안 사요.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저점에서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악재를 은폐하면서 매집을 하고, 그리고 언제 팔아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죠.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호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분산한다는 거죠. 이제 파동 보면 이게 하락의 마지막 파동인데 예측 불가능한 공포가 지배합니다. 우리가 악재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악재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악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동론으로 본다면 마지막 하락 C파죠. C파의 그 끝점에서 이게 이제 매도의 절정, 우리가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세력들은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매집을 하죠. 대중들이 일시에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이때는 그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세력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가가 많이 가더라는 얘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HLB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HLB가 이제 옵티머스 사태 터졌을 때 제2의 뭐 신라진데 어쨌든 그런 어떤 악성 루머들이 많이 많았거든요. 그거만큼 사실 매도세가 이제 많이 이탈이 됐다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정도, 물론 이제 그 종목에 따라 패턴이 따라 틀리지만은 기간 조정 이후에 1파, 2파, 3파, 4파, 5파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1파동과 3파동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으로 말씀드렸죠. 1차 매집 물량, 운용 물량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파동은 또 2차 운용 물량이죠. 1파동의 특징은 악재가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파동은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이제 호재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마지막 5파동에서는 호재와 확신이 지배를 해요. 그리고 대중들이 흥분해 버려요. 그러면서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대중들이 너무나도 사고 싶어 할 때 주식을 다 팔아먹는다. 이게 분산 물량, 혹은 매도 물량이라고 보는 거죠. 자, 보시는 그림은 제가 HLB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걸 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반영이 안 되는데, 그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여하튼 간에,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서 7월 1일자에 최고로 사실 투자 심리가 안 좋았어요. 이 매도의 극점이고, 그 다음에 주가는 이제 그 여진으로 좀 더 밀리죠. 그래서 7월 14일 날 나름대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그 바닥을 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락 C파동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상당 부분 매집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특히 7월 1일이라든가 7월 14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악재 크게 컸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가 당연히 더 많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상상력들이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량으로 이제 바닥을 좀 짜는 모습은 오히려 좀 그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을 마무리가 됐고요. 어떤 명분 정도만 나온다면 이쪽으로 다시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뭐 제넥신 이런 쪽이 이제 매기가 끊어지면서 HLB 쪽으로 새로운 주도주로, 새로운
영 쪽으로 이제 매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논리에 떠나서 시세의 어떤 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HLB를 우리가 HLB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요. 사실 그 HLB는 그 바이오 전체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자질은 갖추고 있어요. 지금 최근 나온 보고서는 없지만 기존에 나왔던 보고서가 말 그대로 이제 뭐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리고 아주 극한의 과정이 아니라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리보세라립이 같이죠. 리보세라립 같은 경우는 위암이라든가 뭐 간암이라든가 뭐 대장암 이게 적응증이 굉장히 넓고요. 하반기 3상 NDA를 신청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현 사태 때문에 이게 좀 일정이 좀 늘어지는 것 같아요. 여튼간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옵티머스 사태로 해서 이제 그 하락 시파라고 하죠. 하락 시파가 진행이 됐고, 저점을 통과하면서 바닥을 확인했다고 본 거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때 거의 한 80조까지 됐거든요.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한 50조고, 셀트리온이 한 40조 정도 되는데요. 항서제약이 훨씬 크죠. 지금 중국 항서제약하고 병용 투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닙하고 캄레리주업하고 병용 치료에 대한 3상의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요, 리보세라닙이 없이는 사실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임상 총 53개인가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이 HLB의 리보세라닙하고 이제 병용 투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기타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라고 이걸 또 미국의 회사를 또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항암제 어필리아라는 회사를 또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바이오 신약주들 보면은 처음부터 바닥서부터 신약을 개발해서 1상, 2상, 비임상서부터 해서 1상, 2상, 3상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HLB 같은 경우는 M&A라거든요. 과거에 이제 일본에 보면 다케다라든가 아스텔라스, 그다음에 에자이 이런 데가 보통 이제 한 1위서부터 3위까지인데 이런 회사들은 자체 신약 개발한 게 없어요. 다 M&A입니다. 그래서 진양군 회장이 사실 말도 많고 그렇지만은 상당히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좀 깨어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HLB를 산다 안 산다를 떠나서 우리가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승 충격 3파동. 전에 제가 거래 일수로 따지면 한 7, 8일 전에, 잠시만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화, 월, 금. 한 일주일, 한 6일, 7일 전쯤에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여하튼 간에 지금 상승 충격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동, 그래서 상승 충격 3파동에 해당되는 것. 3파동이 어때요? 1파동이라든가 5파동에 비해서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률이 제일 높아요. 자, 먼저 좌상단에 보니 ABL 바이오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플랫폼 기업이죠. ADC 기술이라고 해서 ADC 기술이라고 그러고 항체 약물 결합체로죠.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션 약자인데, 그리고 이중항체 관련한 바이오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이게 질이 굉장히 뛰어나죠. NK믹스 같은 경우 이제 면역세포 치료 관련해서 아직까지 실적은 없지만 이게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우리가 첨생법이 실시가 됩니다. 첨단 재생 의료법이죠. 면역세포 관련주인데 이것도 이제 킵트로드하고 병용 치료하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내용이 좋은 결과 자체가 이제 초기 일상 단계인데 초기 단계인데 내용이 좋은 걸로 나와 있고요. 내년에 자회사 NK믹스 아메리카죠. 이것도 상장시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NK믹스 같은 경우는 회사에 2번이나 또 탐방을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자, 태고사이언스는 실적이 받쳐줍니다. 칼로돔이라고 원래 2도 화상 치료인데 이게 당뇨성 족부 괴사되는 거 있죠. 그 부분에 또 작년 9월서부터인가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코아스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로나탈이라는 거죠. 이게 줄기세포 이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인데 이것도 8월달에 첨세법 관련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상한가가 한번 들어가고 꺾였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적적으로 사기 좀 그런데 오늘 한 4% 5% 빠지는데 그 정도라면 한번 사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앞전 고점 부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문자회원 관련해서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1대1 이런 통화라든가 1대1 문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은 제가 인사 전화를 해야지 또 예의죠. 인사 전화 드리고
저희 회사 어떤 투자 철학, 어떻게 하면 또 성공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문자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